네, 김기중 씨에게 피습당한 마크 리포터 주한 미국 대사는 길이 11cm나 되는 깊이 3cm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 무려 8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죠. 이 상처가 1cm만 더 길었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이번 사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9년 전에 전해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피습 사건 떠올리셨을 텐데요.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의 수술을 집도했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과 전화를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자, 먼저 어제 그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80바늘을 꿰매는 상처였다고 합니다. 환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? 우선 그럼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 제가 집도한 게 아니라 제가 병원장으로서 총 그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. 예. 세브란스 병원장으로서.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80바늘 꼬맨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 당시 박근혜 그 대통령 그때 대표였으셨죠. 예. 예, 그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고 깊이도 그 박근혜 그 당시 대표께서는 침샘도 다칠 정도로 깊이 있게 했었는데 이제 차이라면은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방향이. 예, 박 대표는 귀 밑에부터 턱 앞쪽까지 이렇게 쭉 밑으로 향한 거고 우리 이 대사님은 광대뼈 있는 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목 쪽으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예. 방향은 서로 조금 틀립니다. 예. 어떤 게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? 뭐 어떤 게 더 치명적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. 예. 방향으로 봐서는 사실은 리포트 대사께서도 신경 손상 가능성 더 많았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진들이 발표한 거에 보면은 이 방향이 경동맥으로 향했기 때문에 예. 그 목에 있는 경동맥 쪽으로 방향이 쭉 갔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갔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들이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요.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. 아까 리포트 대사의 상처 부위를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턱 근육이 있고 이제 턱 경동맥 바로 위까지 칼이 저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굉장히 조금만 더 갔으면 경동맥에 이제 만약에 다쳤으면 대량 출혈로 위험한 지경까지도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리포트 대사가 오른 팔에도 상처를 입었는데 오른 팔에 있는 상처는 저희들이 뭐 말로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피가 이렇게 약간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현장 화면에서 받았거든요. 만약에 경동맥이었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군요. 그거보다 더 심한 출혈로 아마 출혈 샥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. 예. 알겠습니다.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병원에 실려와서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한다면 리포트 대사의 상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으로 봐서는 리포트 대사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?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나는 이동하는 중에 나는 괜찮다. I'm okay, don't worry.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,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가,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를 가지신 분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?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보면 리포트 대사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분이 다 아주 침착하셨고, 동요되지 않으셨고,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만한 정도인데, 이렇게 하셨다는 게, 웬만한 담력과 정신력이 아니면은, 사실 나오기 힘든 그러한 아주 좋은,
이 굉장히 침착함이 이렇게 정말 두 분이 훌륭하신 그런 점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 세브란스 병원이 주한 미국 대사관의 그 지정병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. 또 예.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번에 원장님이 계셨을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수술을 경험한 집도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겼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 측에서는 일단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? 우선은 관련 의료진들을 다 소집을 하지요. 예. 이제 관련 의료진들이 다 각자 매일 평상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다른 일도 하고 있겠지만 이제 급한 환자가 오면은 관련 의료진들이 모여서 또 마취, 또 정형외과, 뭐 성형외과 또 필요한 여러 과가 같이 모여가지고 예. 회의를 합니다. 일단 회의를 해서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되고 무슨 뭐를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거며 예.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고 또 준비할 건 뭔지 이런 걸 철저히 좀 다 의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응급처치하고 또 준비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실수가 없도록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죠. 예. 지금 일단 그 리포트사의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만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만 후유증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24시간 안에는 사실 경황이 없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로 어제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. 갑자기 누군가가 칼을 얼굴에 들이대는 거를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? 이거를 회복하는 마인드,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? 예, 아마도 제가 보면 누구나 그런 테러를 당한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그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렇겠죠. 근데 이제 제가 그저 화면이나 이 기사 통해서 본 그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예. 굉장히 담력이 그 좋고 그러신데 특히 그 부부나 가족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해주는 것이 그런 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.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격려를 보내주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대사 또 미국 대사에게는 또 굉장히 또 그런 격려해주는 거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아마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리포트 대사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원장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뭐 웃음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환자 상태에서 크게 웃거나 뭐 간단한 연식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피한다면 뭐 농담이나 이런 걸 하면서 빨리 쾌유를 하는 데는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. 그렇죠. 분위기가 아무래도 가족적인 분위기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아마 세브란스 병원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좀 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그 가족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저기하고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한 그런 또 대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네,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박창일 병원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